Because we're not going to let China flood our market, making it impossible for American auto manufacturers to compete fairl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렸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건데요. 중국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이면과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또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입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분이죠. 이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이정호 기자가 준비하시죠. 네, 관세 인상 대상은 배터리라거나 배터리 부품 그리고 전기차 등 중국산 첨단 핵심 산업 제품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상폭은 제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가량 상향 조정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기존 25%에서 100%로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7.5%에서 25%로, 그리고 배터리형 광물은 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Because we're not going to let China flood our market, making it impossible for American auto manufacturers to compete fairly. 중국 자동차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자동차를 타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 패턴이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네. 하차감을 중요시해요. 네,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무슨 차에서 내리느냐. 맞습니다. 근데 중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BY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지사도 있고요. 또 요새 딜러 모집도 하고 이 대표이사도 이미 지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내놔도 가격 대비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국가 브랜드는 1, 2년 만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 브랜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주로 이제 고급 모델은 좀 어렵고 중저가 모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승용차보다 상용차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톤 내외의 전기차는요, 국내에서 이미 스며들어서 엄청납니다. 버스는 이미 끝났고요. 그렇군요. 예, 상용도 이미 준비되는 게 10몇 가지예요. 저한테 연락 오는 것이, 제가 이제 전기차 협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합작 형태 또는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거, 지연에 대한 거, 이런 거 따지면 스며 들어가는 건데, 승용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눈높이도 높고 소비자의 어떤 평가도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시간 문제다. 국내에 이미 그렇게 스며들어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많은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버스를 우리가 타고 있는데 그게 중국 전기차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술력과 그 가격 경제까지 더하면 어쨌든 간에 시장에 영향은 온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럼 미국이 걱정할 만하네. 이게 100% 관세면은 차값이 2천만 원이면 4천만 원 받는 거잖아요. 야, 이거 대단한 수준인데, 미국의 중국 자동차에 대한 견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 미중 간의 경제 갈등 측면에서 이미 여러 번 조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이미 중국을 배제한 부분들이 많았었고, 또 10여 년 전에 이미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또 철강에 대해서 반토막 관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됐었는데, 특히 중국에서 나오는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부터 과잉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중국을 벗어나서 유럽과 미국 양대 축으로 본격적으로 공략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를 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미 기존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중국산 전기차가 한 대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25% 관세는 못 들어가거든요. 네. 이걸 4배로 올렸기 때문에 이미 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 올린 것은 정책 이슈가 크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저는 관세를 100%로 올렸다고 하길래 중국 자동차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나 보다 이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대도 없는데 그럼 이건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겁니까? 그 일단 좀 팩트를 좀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산 순수 중국 전기차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워낙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이거 때려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때리느냐? 결국은 정치적 선거 있으니까. 선거 있으니까 부분들이.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또 그때 트럼프가 때릴 때도 이런 비슷한 여러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연준이랑 뭐 이 프린스턴 대 콜롬비아 대학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결국 중국이 이긴다. 안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 일자리가 줄어든다. 관세를 높이면 제품이 들어오면 결국 미국 내에 있는 제품이 안 팔리게 되면 결국 일자리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초에도 이런 미국 내에 있는 좀 뭐 큰 연구기관에서 비슷한 보고서를 냈는데 결국 1차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2차 무역 전쟁 부분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지금 계속 보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요새 전략 중에서 한 가지가 저한테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게 우회 전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뭐 미국 직접 못 들어가다 보니까 멕시코 쪽에 BYD 공장 짓는다 이런 것들도 우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회 전략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품이나 모듈 이런 것 따지게 되면은 이미 완성된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한 대의 중국 전기차가 없다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미 많이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까지 들어오게 되면 공포감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또 유럽에서도 이미 조사에 들어갔지만은 불법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뭐 공문이 없는 불법 보조금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10년 먼저 전기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한 것이 지금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라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포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중국 전기차 엄청 뜬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펀드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이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근데 중국의 전기차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어느 정도예요? 사실 판매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실로 놀라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제에너지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약 1,370만 대인데요. 이 중에 59%에 달하는 약 810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약 1,66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그중에 1,010만 대가 중국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서 비중도 61%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아디는 가격 경쟁력을 앞서서 테슬라를 눌렀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됐는데요. 비아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생산 상위 5위 안에 중국 업체가 세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안 오르지? 근데 어쨌든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어요. 네네. 잘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가기 때문입니까? 역시 이제 중국 하게 되면은 값싼 노동력 거기다가 원자재를 직접 현지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작 비용 자체가 워낙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중국 내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저렇게 경쟁력이 높지만은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똑같은 중국에서 공장이 나와서 만들었을 때는 비용이 지금보다 1.5배, 2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전기차는 같은 동급의 해외 선진국 전기차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한 30-40% 정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보조금을 안 받아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중국 정부가 그렇게 대폭 지원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나 펀드는 왜 떨어지지? 전기차 잘 된다고 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 기존에 우리가 중국 전기차 삼총사라고 하는 뭐 샤오펑이라든지 니오 이런 애들 전부 다
뭐 지금 고점 대비 한 80% 마이너스 70%. 그래요. 네. 저는 그걸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지금 미중 간 충돌 중심에 있는데 지금 이 지커라는 브랜드는 한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아까 중국 경쟁력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뭐 나름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충전 자체적인 충전 이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유명한 뭐 그 R&D 디자인 팀을 또 스카우트를 했고 우리가 아는 중국 전기차 일반 디자인은 다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름의 중국차 중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커 브랜드 관심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저 앵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주식에 전기차를 샀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미국에 상장된 전기차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런 좀 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슈의 중심에 있고 또 아무래도 지금 뭐 코로나 이슈 그다음에 있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성장 부분들 작년뿐만 올해도 지금 여러 기관들에서 높게 보고 있다. 일단 지금 중국 전기차가 왜 이렇게 지금 글로벌화 배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뭐냐?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중국 시장도 이제 더 이상 팔기가 좀 힘들다. 일단은 내수 말씀하시죠. 내수 시장이다. 이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캐즘 이야기하는 건데 중국도 성장률이 2020년대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성장률이 24.6%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22년도 보면 66.8%. 그러니까 늘어는 나는데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가 출혈 가격 전쟁이죠. 엄청납니다. 지금 중국의 이 신에너지차 관련된 이 생태계에 있는 기업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충 한번 맞춰보시면. 글쎄, 매우 많다. 매우 많다. 제가 한번 돌려봤는데 한 92만 개. 매우 많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출혈 강정에서 좀 이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되는데 92만 개. 92만 개인데 여기 이제 여러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면 아까 일자리가 또 줄어들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어떤 형태로든가 좀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인데 중국에서는 신삼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중국 수출을 견인할 세 가지 제품. 그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 제품이 작년 중국 수출을 지탱을 했습니다. 거의 0.6%.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 전기차 수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하는 부분들, 중앙부처가 뭐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책을 마련했죠. 중국 정부가 뭐 지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형국이 된 거고 중국 전기차의 이런 어마어마한 공세로 인해서 테슬라도 가격을 낮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국 작년 전기차가 주춤한 이제 숨고르기죠. 캐즘 현상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역시 전기차의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낮추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 스타트를 끄는 게 바로 중국산 전기차고 여기에 테슬라가 이제 동조를 한 건데 20% 30%까지 테슬라가 좀 낮추고 있거든요. 뭐 현대차 같이 가솔린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다양하게 있어서 풍선 효과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췄는데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뭐 FSD, 뭐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도 뭐 무료로 몇 달 동안 쓰게 만든다든지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진행해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돌파구를 찾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테슬라도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니 거의 25, 30%까지 떨어졌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테슬라의 머스크는 중국 관세 인상에 대해서 나는 이거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근데 언뜻 보면 미국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는 정책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관세나 차별적인 지원 없이 중국 시장에서 이미 잘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역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외신은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이 과거의 입장과 좀 모순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장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 업체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 관세를 소위 얘기해서 때리면 이게 중국에 들어가는 테슬라에도 그렇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요.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전에 도치코인 얘기만 안 하면 좀 똑똑해 보이는데 그런 얘기해서 그런데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이 테슬라의 의존도가 워낙 큽니다. 네. 뭐 작년에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10배가 작년에 늘었던 게 상해 공장에서 만든 모델 Y였어요. 와, 2천만 원 저렴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네. 그만큼 상해 공장을 비롯해서 중국 내에서의 테슬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한 게 올해 8월 8일 날 그 풀셀프 드라이빙 로보택시 레벨 4를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로보택시 레벨 4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시장을 어디서 찾냐면 중국에 찾았어요. 네. 그래서 중국 총리를 만나면서 결국 상해 공장에서 만든 차를 그 미국에서 이 중국 내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중 간의 경제 갈등으로 보복 관세를 주거 내리면서 때리게 되면은 결국은 테슬라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얘기에 비해서 반대로 네.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보복 관세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성장세가 둔화된 거잖아요, 지금. 판매량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그 상승폭이 꺾였다. 그러니까 그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그 시장의 공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은 좀 어떤 입장인지 알아봤습니다.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외치고 과거 폐쇄 경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중국이 자유무역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관세 장벽이 부당하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미중 갈등이 결국 전기차 시장까지 번지게 됐네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후에 주류 시장에 안착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시기를 가리켜서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캐즘은 본래 지질학 용어인데요. 지층에 균열이 생기면서 단절된 부분을 말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얼리 어답터는 들어왔지만 대중은 진입을 망설이고 있는 캐즘 상태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꺾여 있는 겁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00%가 넘는 성장 속도를 보였던 전기차 시장인데 지난해에는 30%대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16%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살만한 사람은 다 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돌연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기차는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시장 포화 상태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던 중국이었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도 둔화하면서 이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실상 프리미엄 전략을 채택할 수 없는 중국 전기차에게 박리담회만이 유일한 전략으로 남아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는 가격을 더 낮춰서 시장의 물량을 덤핑하려고 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폭탄을 쏟아내면서 북미 시장 진출도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싸게 팔 수 있는 길이 막혔으니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고 있다고 봐야겠죠. 울고 싶은 와중에 뺨까지 맞은 격이니 미국을 향한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반발도 이해가 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 교수님,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지금 대중국 관세 인상했던 방안은 중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미국 진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도 높은 반발이라고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나름의 이렇게 액션이 이게 좀 그냥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속내는 익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예측을 했던 거고 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2025년도부터 시작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 상태는 11월 대선을 끝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 방향이 어떻게 되겠지만 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들어오면 이거는 정말 강하게 지금보다는 더 우리가 상상을 추월하는 으로 좀 세게 강도가 높게 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바이든이 만약에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변동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게 이렇게 또 지지 세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보고 우리가 좀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 관련해서 미중 관계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이것이 악재일 것인가 호재일 것인가 이 부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관세 부과가 서로 치고받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우리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은 유탄 맞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25%의 이미 중국산 전기차가 완성차는 미국에 진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 올린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 부과가 되면은 상대적인 반사이익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미국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고요.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 중국 이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불법 보조금을 조사에 들어가서 아마 다다음 달 7월 정도쯤에 이 유럽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유럽에서는 관세가 10%이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가 10%는 그래도 높은 턱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진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BYD 딜러점들이 굉장히 많고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얼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5%, 30%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된다면은 역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 넘어가기 어렵고 그 영역을 누가 반사이익을 받는데 그 반사이익은 대한민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런 시장들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서로가 이렇게 치고받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다. 배터리 부분은 어떨까 싶어요. 우리 전기차 배터리도 우리가 잘 아는 분야인데 네. 거기에 핵심 물질, 이 중국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뭐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경우 이제 음극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광물로 흑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흑연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생산 비중이 80% 수준에 달하는데 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천연 흑연 97.2%를 그리고 인조 흑연 95.3%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 광물이나 또 부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또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또 뭐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뭐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이 있으면 뭐 세액공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이 이걸 또 2년 유예시켜주고 이랬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배터리 하게 되면 음극재, 양극재가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건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음극재는 흑연 쪽이거든요. 근데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도 중국 의존도가 적게는 60에서 90% 정도여서 상당히 지금 해외 다변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음극재가 문제였었어요. 거의 뭐 중국 의존도가 95% 정도 내외로 두 가지 다 천연흑연, 인조흑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2년을 유예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해외 다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의 의미가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왜냐면은 주로 NCM, 우리가 말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내의 배터리 3사를 통해서 주로 공급받는 게 미국 전기차인데 국내에서 배터리를 못 만든다는 얘기는 미국산 전기차도 못 만든다는 연쇄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은 거의 뭐 100%에 이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2년을 유예시킴으로 인해서 좀 더 니네가 나름대로 해외 다변화시키고 작업 자족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근데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요. 2년이 긴 기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의 우리 전기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혼란 속에서 활로를 나름대로 개척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전기차 대수와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수출된 국산 전기차는 8만 1000여 대로 이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3만 6천여 대가 미국으로 수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입이 사실상 막혀 있는 데다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되면서 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미국 수출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갈 경우 또 이제 우리 자동차 기업도 뭐 관세 부과와 같은 이런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 잘 되고 있는데 미국의 보호 무역 정책이 중국을 넘어서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100% 그렇게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몇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좀 광물자원 지금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전기차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핵심이 배터리인데, 배터리에 또 광물자원인데, 중국이 이런 광물자원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이걸 제일 저렴하게 제일 잘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중국이 이런 광물 자원들을 무기화했을 경우는 그러면 전체가 다 이제 힘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대중국 제재가 더 심해질수록 중국도 계속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죠. 우리가 어쨌든 배터리 부분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힘드니 지금 미국의 정책에서 자꾸 우회 방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미국은 지켜보고 있다가 25% 중국 자본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그럼 금액을 더 올려야 되고, 그럼 리스크는 더 커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점점 우리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 차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고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지만 요건 단기적인 부분들이고, 이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매우 아마도 제가 화건하건데 우리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도 매우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맞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각국별로 더 심해지면 우리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가 대표 모델 아닙니까? 현대기아차가 물론 작년에 장사 잘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7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 1, 4분기가 지금 7조 원이거든요. 뭐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꿈이라고 하는 12%입니다. 두 자리 숫자의 영업이익률이에요. 그게 이제 잘한 이유가 전기차 캐즘이 생기면서 주춤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1, 4분기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넘버 5에 현대기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만큼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뭐 관세 폭탄, 또 각 지역의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구간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거죠.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인구 세계 4위권, 거기다 이 부전 자원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어떤 자국 우선주의냐면은 뭐 알루미늄 원료의 원강에 대한 보크사이트 이미 규제가 됐고요. 또 배터리 1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니켈 같은 경우에도 원강 수출 금지가 됐고, 또 뭐 얼마 이후에는 구리에 대한 것들 다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는 공장 들어와서 여기서 만들어라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수출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해결 과제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앞으로는 글로벌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네. 지금 누가 돌아오든, 이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러니까 준비를 다 단단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는 글로벌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만드느냐. 그러면 정부와 산업계가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같이 뛰어야 됩니다. 저때 혼자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시장이 제한된 부분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 다 막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서 함께 뛰는 이런 훈련을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 넷이 있잖아요. 전기차 타시는 분. 없죠, 여기. 없어요. 네. 여기 없어요. 네. 네. 근데 전기차 협회장인데 전기차 안 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 안 가지 타고 계시다는 거죠. 안 타고 계신 거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타는데 장사가 될까? 또 하나는 이렇게 안 탔으니까 4명한테 팔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수출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국내 전기차 시장의 캐즘은 조금 더 깊고 가파르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연간 신규 등록 대수가 16만 2,500대 정도에 그쳤어요. 그 전해, 직전 해에 비해서 오히려 1.1%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꺾여 있는 상태에서 올해 들어서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 25% 줄어들면서 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경기의 영향도 크거든요. 작년에 가장 컸던 게 경기 침체도 그렇고 고금리가 되면서
차를 살 때 할부나 이런 것들이 신차 중고차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들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부분도 많고 네. 작년에 일어났던 것 중에서 보조금도 매년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전기차 화재 같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런 몇 가지 요소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커졌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확산 속도나 또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요소를 키웠다라고 보고 있어서 또 그리고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가 이 중저가 보급 모델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좀 더 이 캐즘 주춤한 부분들을 좀 올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좀 더 한 3년, 4년은 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거리는 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출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제 말씀이 정부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이런 글로벌 상황에서 뭐 저는 우리 기업들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뛰고 있다 생각이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데이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때 보조금 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주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 앞에서 테슬라가 터지는 걸 봤습니다. 정말. 그 저는 지금은 아니야라는 생각이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앞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 같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중국 저렴한 전기차의 공습이 이제 시작된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형 이제 비아디의 전기차가 이제 들어오고 제가 좀 모두에 설명드렸던 나름의 프리미엄이라는 이 지커 브랜드까지 들어오고 지금 한국 시장을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중국 전기차 누가 타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우리 알리테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럽에서 이미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확보를 한 부분들을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격 경쟁력이 차이가 그렇게 나면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부의 압력적인 요소 그다음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보조금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업만 해서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좀 더 손이 안으로 굽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산학 연관의 노력, 또 대한민국 규제 일본들이 포지티브 정책이니까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수출 지원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산학 연관, 특히 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관세 폭격을 가해야 할 정도로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도 세계 시장에서 또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더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될까 이해득실도 잘 따져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